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의 신도시인 옥길과 범박 지역 일대는 교통불편과 관련한 민원이 늘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건태 의원의 임기 첫 의정보고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잇따랐는데요. 이 내용은 이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 옥길에서 열린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정보고회. 교통 현안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인 버스 노선으로 인해 이동권이 취약하다는 주민 호소에 역곡에서 옥길 한번 들어오면 전쟁터입니다. 버스 한 번 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 해결이 안 되는가? 이건태 의원은 기사 구인난을 언급하면서도 준공영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버스표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버스 회사들은 버스 기사를 못 구해요. 준공영제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응답형 광역도버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내는 등 사업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좌절됐던 강남 직행 광역버스는 부천시에서 다시 노선 설계에 나선 만큼 재도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역버스 정부 면허를 부천시가 그간에 4번 신청했는데 4번 다 떨어졌어요. 노선 설계를 똑같이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떨어질 때는 변경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북권과 서울을 연결하는 노선인 제2경인선 철도 건설 사업도 거론됐습니다. 사업 전제 조건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으로 대안 노선을 찾는 과정에서 부천 옥길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던 상황. 부천 옥길과 범박 주민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현안입니다.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이 경인선이 지금 이제 KDI 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부적절합니다. 제가 적절한 시점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면 그때 주민들께 다시 이 부분은 이 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소속 상임위가 최근 법사위에서 국토위로 변경된 사실을 밝히면서 경인선 지하화를 비롯해 부천의 GTX 노선 등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경기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 절차에 대한 건의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경기도 내 광역철도 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 바로 예산 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최근 부천 중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동시에 집단 구토 증상을 보인 이후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 식당 음식 등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당 음식점의 음식과 조리도구 등에서 30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등 항목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천시는 현재 채취한 검체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온 것이 맞다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추후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모두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천시는 추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식당의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6일 부천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 30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관리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5개월간 인천 필수의료과와 의료 인력 현황을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연구는 국내외 정책 동향과 인천 종합병원 통계,
국내외 문헌 사례를 분석해 종합병원 필수 의료 의사들이 인천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난해 계양구 의회가 인천 기초의회 중 가장 높은 청렴도 점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오래된 조례 수백 건을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수건 사업이던 청사 이전도 앞두고 있는데요.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양구의회 의장 신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국민인권위에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인천 전체에서 2등급으로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그걸 국가인권위에서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계양구 조례정비연구회 모임, 또 계양구의 교통문화연구회, 계양구 서부간선수로 활성화연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또 계양구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 반영하고 계양구청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는 이제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저희가 조례 연구회 같은 모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3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안 해도 될 조례도 있고 폐기할 조례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많죠. 이제 계양구 이제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또 첨단산업으로 지적된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고 또 저희가 또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이 생업이나 그런 데서 또 취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많고 그런 분야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올해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10월 말쯤에 10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정 모니터를 이제 2025년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희의 좋은 안건을 제시하고 저희의 또 의정 모니터로서 본회의나 와서 저희를 또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웃고 성장할 수 있고 계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난 16일 지하철 7호선 급행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노 의원은 7호선 급행 도입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 확대를 넘어 서울 집중, 도심 포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균형 발전 정책이라면서 예산 확보 필요성과 지하라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지만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7호선 급행 도입을 위한 정책적 묘안을 마련해 급행이 반드시 도입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자산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정부는 보호대상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가 미비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보호대상 아동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아동의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보호대상 아동의 재산 유용이나 손실이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16일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와 공판 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범죄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해당 제도를 모를 경우 알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형사 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 절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장애, 폭발화재 붕괴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 13개 항목을 보장했는데요. 올해부터 사회재난 후유장애를 추가해 모두 14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장금액 한도액은 기존 최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증액했습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의 주민등록 상태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데요.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올해 시내 공공도서관 3곳을 추가 개관합니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공공도서관은 서구 왕길동과 중구 운남동, 연수구 송도동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60곳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이번 신규 개관으로 63곳으로 늘게 됩니다. 구별로는 서구 10곳을 비롯해 연수구 9곳, 부평구 8곳, 남동구와 계양구 각각 7곳, 미추홀구와 중구, 동구, 옹진군 각각 4곳, 강화군 3곳입니다. 시는 내년에도 옹진군 2곳과 서구 1곳에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김포시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김포시 뻔뻔한 축제 만들기 연구 모임은 김포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연구 모임에서는 향후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열어 지역 축제 실태 분석과 신규 콘텐츠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 성공적인 국내외 축제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김포시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오는 25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2025년도 새해 첫 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관람객들은 반고흐, 향기를 만나다 특별전과 향수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조강전망대 1층 평화교육관에서는 비보이 공연과 전통 국악, 현대적인 음악이 어우러진 퓨전 국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야간 행사에 이어 다음 달 8일 애기봉에서 정월대보름 기념 점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